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세 번째 FDA 도전 계획. 그리고 HLB 글로벌의 이제 자회사죠. HLB 사이언스가 HLB 쪽으로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 공시 어제 나왔습니다. 이 관련되는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HLB 주가는 전일 대비해서 2%가량 상승한 39,65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HLB가 HLB 사이언스를 흡수합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합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흡수합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B라고 하는 회사가 사라지면서 존속하는 A의 주식을 B 회사의 주주들이 가져가는 형태의 합병입니다. 합병의 종류에는 이제 흡수합병 같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설합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예 C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합병하는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합병에서는 흡수합병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존속하는 회사는 HLB고요. 사라지는 회사는 HLB 사이언스입니다. 합병의 형태에서 소규모 합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존속하는 HLB의 전체 주식수에서, 왜냐하면 이제 소멸하는 회사 주주들한테 HLB 주식을 주거든요. 합병 비율에 따라서. 그 부분이 HLB 주식의 10% 미만일 때는 소규모 합병입니다. 이 소규모 합병일 때는 HLB 입장에서는 이사회에서 이 부분들을 결의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청구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형태가 소규모 합병입니다. 합병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 HLB 사이언스, 과거에 그러니까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펩타이드 위주의 뭐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과 뭐 치매 치료제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신약 개발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각화하는 거죠. 이 사이언스가 HLB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R&D 역량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효율화 관련되는 부분. 결국 이제 FDA 관련되는 상업화를 앞두고 나름 이제 HLB 그룹 관련해서 나름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이제 해주고 있다.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조금 보시게 되면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 신약 개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 비용을 합병 당사 회사의 연구개발로 통합하고 R&D 지식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비용이 소요되는 바이오 분야에서 중복 투자를 좀 줄이고 R&D 관련되는 비용도 뭐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조금 높이는 어떤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 당사회사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을 이제 좀 더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의 어떤 희석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는 HLB는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HLB 사이언스는 2020년도에 이제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어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 기준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HLB 사이언스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합병가액 관련되는 부분에 계산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개월, 일주일, 최근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산술평균한 부분들의 내용들로 해서 38,784원 정도가 적용이 되었고, HLB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월, 일주일, 최근일 주가에서 합병 가액이 1,731원입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은 1대 0.04입니다. 쉽게 말하면 HLB 사이언스 주주 입장에서 보면 한 100주 정도를 들고 있으면
HLB 주식 한 4주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합병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존속회사는 HLB고 소멸회사는 HLB 사이언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합병신주는 HLB 사이언스 주주들한테 주는 총수가 79만 주. 이 79만 주가 시장에 나오니까 일단 이제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죠. HLB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버행 이슈에도 영향을 일정 부분 준다. 뭐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한 80만 주 가까운 물량이 합병 이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다. 그리고 합병기일은 내년도 1월 1일이고요. 신주가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1월 16일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추가적으로 주주명부 폐쇄, 이제 소규모 합병에 따라서 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권리주주. 근데 여기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합병 비율에 따라서 10% 미만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지만 소규모 합병에 따른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요 기준일이 10월 2일이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 기사가 오늘 오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의 자회사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은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지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HLB는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이런 흐름을 봤죠. 그래서 기사 내용은 동일한 형태고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리서브미션을 간암 신약 관련해서 다시 언제 넣느냐가 핵심인데요. 결국 이제 시점을 보게 되면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항서제약 중심으로 이 데이터 확보를 해서 넣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가장 좀 크게 보이고, 그렇다면 클래스 2 기준으로 본다면 빠르면 이제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간암 신약 관련되는 FDA 어떤 최종 허가 여부를 뭐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타임 스케줄에 들어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 기반 플랫폼으로 폐혈증이라든지 뭐 치매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 폐혈증 관련되는 부분에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뭐 R&D 어떤 확장 관련되는 부분은 HLB 입장에서 장기적인 어떤 포텐셜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뭐 내용이 흡수합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홍콩에서는 장중에 7%, 그래서 종가상으로 5.77이고 상해 증시에서도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홍콩에서는 몸통 중심의 양봉으로 그 이전의 고가를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였죠. 최근에 IB 쪽에서는 항서제약의 홍콩의 어떤 부분에 홍콩 달러로 한 120달러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연중 최고가 돌파 시도를 다시 하는 흐름으로 진행하는 뭐 견조함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요. 오늘 이제 공매도 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거래가 10시 전까지 한 40만 주, 50만 주 돼서 거래가 좀 터지는 어떤 흐름에 기대했는데 여전히 100만 주 언더, 어제보다는 늘었습니다만 73만 주대. 공매도의 어떤 거래량은 작아서 항상 지금 4일 연속으로 두 자리였는데 오늘은 3% 비중으로 공매도 관여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이번 주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550만 주대. 자, 공매도의 잔고가 이렇다는 말은 향후에 이제 호재가 있어서 급등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커버링 매수로 신규 매수와 더불어서 주가의 어떤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수급 구조는 여전히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상한이 체결보다는 4배 이상 많은 흐름으로 커버링 매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HLB 쪽 흐름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44,400원으로 4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을 넘어가서 이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4만원대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바로 또 이제 빠르게 거래량은 없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4만원 언더에서 39,650원에서 정규장에서 마감을 했고, 시간 내에서 한 100원 정도 좀 더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프로그램 쪽과 기간,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단기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매수로 들어왔다가 대부분 또 매도를 했던 삼성이 오늘 소폭 매수, 공매도 쪽에서 한국, 골드만, JP모건,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도 소폭 매수, 공매도 쪽에서 대부분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 쪽에서는 단기 창구인 NH투자증권에서만 매도가 좀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오늘도 장 초반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시도를 일봉상에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넘지 못했는데, 거래량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면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45,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가면 스키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가 상방으로 붙을 수 있는 어떤 변곡점 구간을 만드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심 가지시면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되고 있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